네, 해외로 보는 국내 핫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장에서 또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와 PCL이 있었는데 PCL이 또 장중에 7%대 상승세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2주 전인가 얘기 드린 그 K 컨텐츠들이 네. 전부 날아가 버려가지고 네. 그거를 반복해서 얘기 드려도 되는데 웬만하면 다른 거를 하는 게 나니까 한 건데 네. 그걸 계속 사실 K 컨텐츠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거 뭐 알아서 캐치하셨겠죠? 네, 콘텐츠 뭐 중 엄청 오늘 저기 다 상한가 마감해서 오늘도 갭 상승 엄청 높게 출발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컨텐츠주도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진단 키트주도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PCR 분자 진단 키트 그게 이제 여섯 시간에 대한 그 어떤 판단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6시간이 짧다고 하시는 분은 아니 6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굳이 그러니까 어차피 항체 키트든 항원 키트든 네. 거기서 신속하게 나오더라도 최종 판단을 위해서 6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데 네. 그렇잖아요. 노래방에서 뭐 신속 진단 키트를 해서 만약에 양성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분자 진단 검사를 또 보내야 돼요. 병원에 6시간을. 네. 근데 그 6시간이 짧다고 하시는 분은 뭐 그게 있는데 뭐하러 이걸 하냐 이러시고 6시간도 길다. 이렇게 환자가 폭증할 때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6시간에 대한 판단 문제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 6시간도 길다고 하는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되면 신속 진단 키트가 이제 더 도입이 빨라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신속 진단 키트가 지금 더 도입되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여론으로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PCL 같은 회사한테는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던 콘텐츠 그리고 진단 키트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어떤 미국 증시 종목을 또 공부해 볼까요? 예, 오늘은 바이오 종목이 바이오 종목.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강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닥이 천스닥 시대가 가면서 이 바이오가 네.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도 엄청나게 조정을 받아서 기술적인 이격이 다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이 천스닥 시대를 맞았거든요. 결국 코스닥 1, 2는 다 셀트리온 2형제잖아요. 그렇죠. 셀트리온 대장은 코스피에 가 있고. 근데 지금 이게 물론 바이오가 그래요. 바이오가 되게 섹시한 업종인데 이게 치명적이기도 하고 너무 그 신기루를 심어주다 보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도 지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분명히 지금 타이밍적으로 천스닥 시대에 지금 바이오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뭐 그 중에는 뭐 이 시류를 타가지고 그냥 거품으로 막 움직였다 꺼지는 것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분명히 지금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한번 순환매가 돌 타이밍이 왔어요. 지금 모든 지금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파이브 프라임 테라퓨틱스라고 FPRX 예요. 티커가. 네. 근데 이게 지금 두 번째 갖고 온 종목이랑 다 연관되어 있어요. 전부 다. 지금 암젠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암젠이라고 이제 뭐 화이자나 뭐 화이자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대형 제약사라고 불리고 암젠 같은 회사는 대형 바이오 회사예요. 근데 이 암젠이 그래서 어떤 분야를 진출하느냐에 따라 그 미국 생명공학 그리고 뭐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의 어떤 판단 기준이나 이런 거를 잣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파이오 프라임 테라퓨틱스를 인수했어요. 지난달에 2조 1,400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파이브 프라임 테라퓨틱스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밑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면서. 네. 지금 섬유모 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라고 FGFR2B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 뭐 설명 많이 들었으니까 그 2세대 치료제가 이제 표적 치료제잖아요. 표적을 삼아갖고 표적만 공격하는 건데 표적이 어떤 거냐를 찾아내서 공격을 하는 건데 얘네가 찾아내는 표적은 이거예요. FGFR2B. 이게 위암이 걸린 사람들, 위암 환자 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검사를 해봤더니 요게 과다 발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다 발현되는 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과다 발현된 거를 표적으로 삼아서 그거에 맞는 약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없애주는 거예요. 뭐 다른 회사들 것들은 다 틀려요. 이 표적으로 삼는 게 다 틀려요. 표적 치료제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표적이 없으면은 효과가 없어요. 그럼 이제 면역 항암제로 가야 되는 건데 베마리투주맙이라고 있는데 이게 주요 파이프라인이에요. 요거를 보고 인수를 했어요. 암젠이. 근데 암젠이 이거를 인수하면서
중화권 판매 권리는 자이랩이라는 중국 회사가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5 프라임 테라퓨틱스랑 자이랩이랑 둘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이랩이 중국 내 판매 권리는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암젠이 5 프라임 테라퓨틱스를 인수했잖아요. 암젠은 뭐를 받냐면 자이랩이 중국 내에서 판매를 해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매출액에 따라서 로열티를 받아요. 10% 후반에서 20% 초반대 요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나라 기업 기술 수출했을 때 뭐 마일스톤 형식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뭐 임상 진행 단계에 따라서 마일스톤으로 계약 그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로열티라고 그 판매액에 따라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게 로열티. 쉽게 말해서 영화배우 뭐 이병헌 씨가 출연할 때 처음에 계약금을 받죠. 그리고 러닝 개런티라고 관객 수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표적 위암 치료제라서 네. 위암 치료에 관계된 거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노맨 컴퍼니가 네. 있거든요. 지노맨 컴퍼니로 또 엮어볼 예. 수 있을까요? 지노맨 컴퍼니가 네. 이게 지금 그 학회가 열릴 때마다 학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게 다국적 제약사에게 좋게 받아들여지면 거기서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이 일어나고 이런 형태예요.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무대가 결국 거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루어져서 좀 오프라인 스킨십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미국 암 연구 학회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신규 면역 관문 억제제,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설명드릴 시간 없는데, 암이 되게 똑똑해서 면역 관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관문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암이 똑똑해가지고 그 면역 관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려야지 못 빠져나가죠, 암이. 네. 그 면역 관문 억제제인 제나 104가 있어요. 그리고 신규 표적인 CNTN4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아까 그 표적 얘기 드렸죠. 네. 5 프라임 테라퓨틱스가 표적으로 삼은 거는 FGFR2B고 얘가 표적으로 삼은 건 CNTN4예요. 어쨌든 이 환자에서 이런 게 과다 발현되면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CNTN4가 과다 발현된 이 그 환자들은, 위암 환자들은 생존율이 굉장히 저하되는 걸 찾아냈다. 그래서 GNA104라는 신규 면역 관문 억제제, 지노맨 컴퍼니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 CNTN4가 과다 발현된 환자에게 주입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임상 시험이 비임상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 단계인데 여기서 이거 단일요법으로도 효과가 증명됐다. 요거를 일단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위암 쪽으로 지금 지노맨 컴퍼니가 효과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지금 동물 실험인데 지노맨 컴퍼니 같은 바이오 벤처 회사는 임상 3상까지 끝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이게 임상 3상까지 끝까지 가다가 어거지로 막 유상증자 돈 땡기고 이러다가 상장 폐지되고 막 거래 정지되고 이런 게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지금 뭐냐면 뭐 끌고 가서 임상 2상 정도까지 가서, 2상에서 또 A, B상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효과를 증명을 최대치로 한 다음에 다국적 제약사, 돈 많은 회사, 임상 진행할 수 있어서 3상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를 찾아가지고 넘기는 게 목적이에요. 끝까지 가다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그래서 그런 루트를 탈 수가 있다.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도 지금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격 조정을 받은 회사들이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적 암 치료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프라임 테라퓨틱스랑 지노맨 컴퍼니를 한번 엮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이오 종목인가요? 예, 자이랩입니다. 아까 나왔던 그 종목이에요. 네. 중국 회사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에 한미약품이 2015년도에 미친 듯이 기술 수출해서 완전히 떠오를 때, 네. 그때 자이랩에도 기술 수출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뭐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생명공학 바이오 벤처 회사예요. 주가는 엄청 꾸준히 상승했죠. 그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해서 19년도부터 20달러에서 지금 193달러까지 찍었어요. 엄청난 성장세죠. 근데 지금 이 자이랩도 지금 위암에 역시 관련돼 있죠. 5 프라임 테라퓨틱스랑 얘네 둘이 협업을 맺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암젠이 5 프라임 테라퓨틱스를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이랩도 같이 인수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젠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항암제 시장을 키우겠다. 그리고 아시아 중에서 중국 매출을 늘리겠다. 왜냐하면 중국 바이오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이랩이 중심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리고 위암이 특히 중국, 일본, 한국,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아요.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자극적인. 위험. 그래서 암젠이 중국 매출 확대 그 정책에 맞춰서 나가는데 자이랩이 아까 5프라임 테라퓨틱스의 지금 주요 파이프라인인 표적 위암 치료제 베마리투주맙의 중국 판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항암제 시장을 암젠이 노리고 뭐 아시아 지역이 커지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 기업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환자들한테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 한국 기업 두 번째는 이수 앱지스입니다. 이수 앱지스. 최근에 네. 뭐 그 러시아 뭐 백신 위탁 생산해가지고 얘기 나왔던 그 기업이에요. 네. 이수 기업이고 이수화학도 있고 이수 앱지스도 최근에 흐름 있고. 좋았잖아요. 네, 흐름이 네. 좋았고 이거는 조금 밑바닥에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 얘기 나올 때부터. 그리고 이게 얘네는 또 뭐가 있냐면 바레세테맙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명 아니면 저기 성분명이에요. 프로젝트명은 보통 사명을 앞에 붙여요. 이수 104라고 붙였어요. 이수 104. 그 앞에 사명 붙이고 뒤에 뭐 101, 104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이수 104인데 성분명으로 하면 바레세테맙이에요. 바레세테맙이 네. 이것도 표적 항암 치료제거든요. 아까 5프라임 테라피틱스도 표적 항암 치료제. 네. 얘는 뭐를 표적으로 하냐? ERBB3. ERBB3. 이건 또 그러니까 뭔가요? 응. 그러니까 이게 다 단백질의 다 일종인데 이런 것들이 특정 환자, 특정 암 환자한테 과다 발현되는 단백질이에요. 과다 발현되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서 그 표적을 타겟으로 해서 제거를 하는 거를 만드는 거죠. 네. 표적 항암 치료제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두경부암, 대장암, 유방암 치료의 표적 항암제. 이수 104. 이건 프로젝트명으로 한 거예요. 바레세테맙이 네. 임상 1, 2A상을 지금 진행 중인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3상으로까지는 안 가도 된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네. 1상, 뭐 2상, 2A상, 2B상, 뭐 요 정도까지 해서 학회가 쭈쭈쭈 있잖아요. 제가 말한 지금은 미국 암 연구 학회가 열리고 있어요. 학회에서 계속 연구 자료를 내서 그 연구 자료에서 굉장히 그 기존 약물보다 좋은 그 어떤 효과를 증명만 하면 그걸 다국적 제약사에서 데려가요. 그러니까 데려가서 이제 마일스톤도 받고 뭐 나중에 그 뭐 로열티도 받고 이런 그런 그 구조예요. 그래서 이수 앱지스도 지금 요거를 바레세테맙을 잘 기술 수출을 엮어서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죠.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 얘기 안 나와도 네. 그러니까 지금 백신 위탁 생산 얘기로 올라가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표적 항암제의 기술 수출 요게 더 근본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네. 요게 하반기 정도의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고 코로나19가 풀리고 만약에 좀 오프라인 스킨십도 생기고 학회가 오프라인으로 원래 열리게 되거든요. 그게 열리게 되면 조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2018년도 고점에 딱 걸려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네. 거기서 요 기술 수출 모멘텀이 터지면 그 위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주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천스닥이면 결국 이끌 수 있는 게 바이오랑 배터리 반도체예요. 네. 결국 배터리 반도체 중소형주가 코스닥에 다 있고 그 바이오 회사들은 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당연히 천에서 뭐 조금 더 시가총액이 오르고 지수가 오른다고 하면 바이오주는 당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개별 종목을 민감하게 선택해서 수익률 차이가 날 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의 칩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위탁 생산보다도 표적 항암제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 하반기 정도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노맨 컴퍼니와 이수의 칩스 자세히 알아봤고요. 오늘장 투자 전략도 한번 같이 세워볼까요? 예, 역시 지금 천스닥이 네. 어제 천선을 뭐 하루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천선을 좀 다지면서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에 좀 그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는 코스피 주도의 시간이었고 네. 지금 이번 연도 초에는 코스닥과 중소형주 그리고 바이오의 시간이 올 것 같아서 그쪽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그리고 섹터는 바이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꼭 집어서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